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왜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와 건축비를 기초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싸게 나오게 되고 주변 시세를 낮추지 않을까, 이거가 정부의 생각인데요. 왜 이거가 되지 않고 반대로 주변 집값이 왜 오르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합원 수가 2,000명이고요. 일반 분양은 1,000명입니다. 임대는 계산에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0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변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구축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합원 2,000명이 일반 분양 1,000세대를 받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1,0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자가 1억씩 싸게 산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1,000억입니다. 이 1,000억을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얼마가 될까요? 1억을 2분의 1로 나누게 돼서 1인당 5천만 원씩 더 추가 분담금을 냈다고 칩시다. 옆에 구축이 5억이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 5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추가 분담금 5천을 더해서 5.5억을 내고 재개발을 사게 된다는 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일반 분양자들은 5천을 더 싸게 해서 4.5억을 주고 사게 된 셈이죠. 어찌됐든 5억 주고 살 거를 5억 5천 주고 사게 된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축은 6억이고 구축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5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5천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스톱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면은 1,000세대가 공급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공급이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수요자 1,000여 세대가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공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 구축이나 신축으로 갈 겁니다. 물론 신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신축으로 먼저 가고, 신축도 못 산 사람들은 구축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던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5억에서 더 올라가겠죠. 6억이 됐고 이게 7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결국에는 여기 신축 시세가 7억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5.5억을 준 조합원이 원래는 신축 6억을 기대하고 샀었는데 이게 7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으면은 6억일 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돼서 이게 7억이 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6-5 1억이었는데 7-5.5가 돼서 1억 5천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7억이 될 거다, 뭐 이게 6억이 될 거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공급 1,000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려고 했던 1,000개가 이쪽으로 다 흡수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급이 없어집니다. 공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서 주변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변 상승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상승하게 돼서 결국에는 집값이 구축, 신축, 재개발까지 다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로또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냐하면은 다른 뉴타운 뭐 그런 지역들이 다 취소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청약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가점 높은 막 70점 이상 되는 극소수의 무주택자들만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기다리다 못해서 구축, 신축으로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분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아까 2,000세대 조합원이 2,000세대고 일반 분양이 1,000이라고 그랬죠. 일반이 뭐 2,000이다, 2,000인데 2,000이다, 더블이 된다, 이럴수록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므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풀어줄 때까지 스톱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돈까지 끌어모아서 샀는데 추가 분담금을 더 낸다? 나는 돈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내가 돈 여유가 있으면은 그거를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할 텐데 할 수가 없다. 일반 분양이 너무 많아서 분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신축 가격에 맞춰서, 더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 이상의 가격이 되겠죠. 신축 이상의 가격, 아까 신축이 6억에서 7억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재개발이 신축이 되었을 때는 이건 이미 구축이 돼 갑니다. 신축이 이게 구축이 돼가죠.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받아야 돼요. 7억보다. 조합원도 수익이 나긴 난다. 일반 분양보다는 수익이 적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